마이크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핸들러 된 지 22년 차 된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근무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성 화물센터 여기에서 마약 탐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약 탐지 업무는 사실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생소한 직업인 것 같아요. 마약 탐지견 훈련사는 네, 네, 훈련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일이 두 가지고요. 탐지견을 양성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탐지견을 이용해서 마약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로 나뉘어서 한다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훈련사님께서는 이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진실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뭐 직업이죠. 뭐 직업으로 아. 했고, 저는 원래 사실은 전산을 전공했고요. 네. 이쪽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세관 직원의 그 권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입사하게 됐습니다. 네. 훈련사라는 직업은 귀여운 마약 탐지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 포인트 같아요. 혹시 함께 파트너로 일하시는 마약 탐지견 소개와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랑 파트너인 그 마약 탐지견은요, 이온이라는 지금 2살 된 여자아이고요. 그리고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자견 훈련부터 저랑 같이 했던 친구예요. 자견 훈련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서 그다음에 성견 훈련 16주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합격을 해서 저랑 같이 이쪽 현장으로 올라온 친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네. 자견 훈련부터 함께 하셨다니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마약 탐지견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탐지견으로 하는 에피소드보다는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마약 탐지견으로 마약을 찾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는 활용을 잘 못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초창기라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한 게 거의 한 2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화물터미널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히로뽕을 한 500g 정도를 잡았어요. 그 전자제품 안에 있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검찰에 갖다 주고 와서 점심 전에 11시에 또 500g을 잡은 거예요. 그걸 또 점심시간에 갖다 주고 오후에 또 500g 잡았어요. 그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인상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훈련사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도 마약을 찾으실 그럼요. 때? 네. 마약을 적발해서 저희가 이제 국경에서 이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탐지견이랑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잡는 게 사회에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인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마약 탐지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20년 전에는 사실 누구한테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분야라 물어볼 데도 없었고 찾아볼 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이라든지 그런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 쪽 일에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마약 탐지견 훈련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약 탐지견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마약 탐지견은 마약을 찾는 것을 일종의 놀이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훈련을 할 때부터 마약 탐지견이 쉽게 말하면 보물 찾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약을 숨겨놓고 그런 어렸을 때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 마약을 찾으면 저희가 그 마약 탐지견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그 단계적으로 계속 지나오면서 그 우리 탐지견들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가지고 놀려고 이 마약을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탐지되는 마약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약이 냄새가 가장 강하고 많이 나는 것을 탐지견들이 찾기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일단 대마초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헤로인, 그 다음에 필로폰을 찾을 수 있는데 필로폰이 냄새가 가장 적어서 탐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약 탐지견들은 7종의 마약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다 찾는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약 탐지견들이 잘못 탐지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비슷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약 탐지견들이 찾아낸 물건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다 개장 검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마약 탐지견이 7종의 마약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요즘 신종 마약이 많잖아요. 이런 신종 마약은 어떻게 탐지되고 있나요? 신종 마약들은 모두 기존에 있던 마약들을 이제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냄새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원래 냄새로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합성 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탐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탐지견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진행되고요. 자견 1살이 될 때까지 12개월령까지는 자견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자질이 우수하다든지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고 그런 강아지들을 선별을 해서 16주에 이르는 양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성 훈련을 통과하면 현장에 배치되는 그런 코스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약 탐지를 위해 마약의 일종의 DNA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신기술과 마약 탐지견이 함께 활약할 수 있을까요? 향후 마약 탐지에 있어서 마약 탐지견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쓰고 있는 마약 탐지기들이 있어요. 그 로봇 코라는 게 있어서 주변의 냄새를 빨아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약 DNA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오반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약코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쓰지 못해요. 개발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좋은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약 탐지견이 가장 많은 물건을 가장 빠른 시간에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약 탐지견이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들이었네요. 마약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약과 밀접한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훈련사님께서 마약 근절을 위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있어도 마약은 절대 한 번이라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 마약 중독자들을 그 검거하러도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마약을 한번 하면서 내 재산이 뭐 얼마가 있는데 이거면 내가 마약을 몇 번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발을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현우 훈련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 탐지견과 훈련사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마약 근절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